오늘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그리고 오늘 하루 앞으로를 대응해 볼 수 있는 펀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키워드 원투펀치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오전 그래도 미증시 대비로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개별 종목 쪽으로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오늘 오전장의 시장에 나왔던 펀치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네, 글로벌 수소 시장 확대입니다. 네, 어떤 수소 쪽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3%대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는 분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또 이게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글로벌 수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럽만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화두가 에너지에 있어서는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아무래도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수소 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이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의미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수소은행 같은 경우가 그린 수소 그리고 그레인 수소, 이 수소 생산 방식의 차이죠. 이 생산 단가 차이를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수소 관련된 글로벌 재단을 만들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대한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 건설을 합의하는 등 이런 형태들도 보이고요. 또 두드러진 부분이 이런 거죠. 수소차 충전에 대한 의무화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 주요 도로마다 150km마다 수소 충전소가 하나씩 있어야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매 1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하나씩 가지는 것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었고요. 이 의무화 시점도 2030년까지였는데 3년 앞당겨서 2027년으로 이제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 각국에서 이런 수소 관련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국가를 본다라고 하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국영가스 기업 국영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같은 경우가 전국 단위의 이제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도 이제 최대 1,800km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유럽이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도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저희가 알다시피 IRA, 그다음에 인프라 부양안, 이것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투자에 있어서 속도 조절하고 있던 혼다라든지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미국 내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공장 건설을 이제 확정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A 프로덕트라는 회사도 텍사스에 40억 달러 투자해서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그리고 공급 수소 충전소까지도 건설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 관련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연료 전지라든지 수전의 생산 설비 공장들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서 각종 기업들이 수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미국 정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약 20개 주 이상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연방 정부에서 집행하는 수소 허브에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입찰이 된 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수소차나 수소 발전, 상업용 수소, 그다음에 산업용 수소단지에 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글로벌한 추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국내 업종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소 업체들이 그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정책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국내 정책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커질 때만 이제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성장이 눈에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해외 주요 국가들까지도 수소 육성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해외로 성장 기반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IRA 그리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이제 국가 수소 로드맵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서 그 글로벌 이제 수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이 실제로 저희 지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독일에서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을 하는 등 뭐 이런 좋은 사례들이 현재 생기고 있거든요. 글로벌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가 전 에너지 중에서 전체 최종적인 목표가 10%에서 20%를 수소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동안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시화되는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퓨어셀이 가장 대표적일 건데요. 결국 가시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이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뭐 수주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컸다라고 보이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2,400메가와트를 이제 수주 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올해 이제 누적으로 보면 180메가와트 정도가 누적이 됐거든요.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경기 둔화라든지 정책 지연이 있었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감안할 만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정부에서 11월 5일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수사경제 활성화 그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뭐 그런 방향들이 보였기 때문에 국내 정책적인 부분 여기에 플러스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이번 수출 대상인 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거든요.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국내 해외로 보았을 때도 앞으로 실적이 과시화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전장에서 펀치를 날렸다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날릴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차관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뭐 퓨얼셀 3인방이 있죠. 거기에다가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종목군들 차트 놓고 보면은 펀치는커녕 잽을 살짝살짝 날리다가 지금은 거의 뭐 KO 위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조상으로는 수소 산업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국내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뉴스가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해외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우선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해외에서 아직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11월 15일에 있었던 회의를 통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해외 투자가 올해부터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는 시점으로 들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런 집행들과 맞물려서 이제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연말을 보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또 1월 되면 1월 효과 해가지고 정책 나오면 정책 종목군도 확 오르는데 그때 한번 부스터를 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에 한방 펀치를 날려줄 수 있는 부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펀치 한방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CES 정상화입니다. 네, CES 역시나 내년 초의 모멘텀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CES 하면은 뭐 대표적인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로는 CES가 생각보다 규모가 이제 크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는 내년 이제 1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규모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대비 한 40%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한 4,500개 정도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내년 CES 2023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회복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올해 이제 부각되는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 그리고 모빌리티, 그다음 헬스케어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S 2022에서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고 LG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올해 처음으로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올해 이제 2023년 CES에서 새로운 주제로 추가가 되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전을 공유한다든지 뭐 신규 플랫폼을 소개한다든지 XR과 관련된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ES 2023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XR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재점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업체들이 VR 기기가 신제품 출시가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VR 기기 시장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메타고요.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 VR 기기가 이제 오큘러스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오큘러스 캐스트 3가 출시할 예정에 있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한 6년 반 만에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이제 공식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 받는 것이 애플일 텐데요. 애플 X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 출시하느냐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상황이지만 내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XR 기기와 관련해서 이번 CES에서 CES 메타버스 XR 기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XR 시장 규모 자체가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7조 원 규모였는데 2025년에는 83조 규모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3년, 4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성장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도 한번 제가 짚어볼 건데요.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11월에 시세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주가는 지금 조정 시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XR 기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현실 세계를 3D로 바꾸기 위해서 3D 센싱 모듈 탑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이 글로벌 센싱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PER이 이제 2023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배 정도고요. PBR도 한 1.2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대 주가로 보았을 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는 시점이라는 거 본다면 오히려 지금 뭐 내년에 CES에서 모빌리티 관련,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부터 충분히 막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CS 모멘텀 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